근데 항상 이렇게 조금 느끼겠지만 어머니도 오늘 조금 느끼신 것 같아요.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. 그죠? 지금 한 2시간을 앉아 계신데 힘드시죠? 우리 아이들은요, 아침부터 이렇게 왔는데 또 학원을 가요. 그죠? 학원에 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. 왔는데 집에서 공부를 안 하네? 너는 뭐 하니?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라. 우리 말씀을 하실 거예요. 그죠? 앉아서 우리 가만히 있는 꼴은 못 보니까. 그래서 그럼 오늘 쉬어라를 하시는 건 안 되시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학 원장님이나 원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 힘들지 그 마음 알아 라는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마 스스로 민겸이가 앉아서 공부할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굉장히 많지만 너무 길어진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한 가지만 아까 또 덧붙여주면 저도 원장님을 제가 강의 경력이 훨씬 많고 사실은 학원 경력이 엄청 많지만 원장님을 저도 존경을 하거든요. 그 면이 뭐였냐면 아까 그 학종 얘기였어요. 우린 진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영어만, 그치? 다른 건 필요 없어. 영어만 잘해. 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거든요. 영어학 선생님이다. 근데 원장님이 그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보면, 학생부 종합 그게 엄청나게 길지만, 우리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, 원장님이 이제 수시 쓸 때 되면, 학생종합부 그거 들고 와봐. 학생교육부 들고 와봐. 하면, 어떤 아이들,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줄 적혀 있어요. 아까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. 굉장히 잘된 케이스예요, 그게. 한 줄이 적혀 있거든요.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서 안 하거든요. 스스로 안 해요.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움직여야 되고 아이가 더 해야 되고 가서 선생님을 쫄라서 요거 했어요 선생님 적어주세요를 해야 돼요. 근데 안 해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 해야 돼. 옆에서 계속 그거를 우리의 역할입니다. 힘드시죠?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우리 상담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? 조금은 아셔가지고, 그죠?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은 아셔가지고, 우리 아이들 이거 있는데 너 이거 좀 해야 하지 않아?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아까 글을 하나 읽었다 그러고 해서 선생님이 적어주진 않으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과물이 중요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발표를 잘했다, 학습을 잘했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다. 사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글을 읽었어. 그러면 선생님 저 이 책 읽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럼 그거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었어요. 그죠? 어떤 강의를 가서 내가 의사가 될 건데,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했어요.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.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땐 앉아서 수업만 하면 됐잖아요. 그래서 시험만 잘 치면 됐잖아요.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. 특히나 내년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들어가면 우리가 대학교 때는 사실은 스스로 움직여서 이 과목 듣고 저 과목 들었던 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해야 돼요.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셔야 돼요. 가서 앉아서 놀지 말고요. 계속 해야 돼요. 그래서 아마 힘들 거예요, 우리 아이들. 더 힘들 거예요. 공부도 잘해야 되고, 막 여러 가지도 다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할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두 분을 상담을 해봤지만 무엇을 할지가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그 아이들은 아마 좀 더 다른 애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갈 수 있을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영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또 하나를 느낀 건 참 나는 영어만 봤었는데 영어의 공부법이랑 국어의 공부법이랑 수학의 공부법은 좀 다르구나. 그지?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영어를 봤는데 얘가 왜 안 나올까요? 그러게요. 응? 됐어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자, 그래서,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. 그죠?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때, 내지는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걸 제가 이렇게 계단으로 사실은 비유를 참 많이 해요.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,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, 한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어요. 그럼 3학년이 되면 한 계단 정도. 약간의 난이도가 올라가요.
그러면 뭐 5학년, 6학년이 되면 요 정도의 계단이 올라가 있겠죠. 그런데 중학교를 가면 한 계단이 아니라 중학교 올라갈 때는 한 2계단 정도를 이제 팍 뛰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애들도 봤지만 2계단 한 번에 올라가는 애들 많거든요. 그래서 쉽게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은 어렵게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중학교 공부를 할 때는 한 2계단 정도를 한 번에 올라가서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가 되면 한 4계단 정도로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여기서 4계단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힘들어요. 굉장히 힘들겠죠. 올라갈 수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. 그죠? 그 정도로 영어에서 체감 능력이 그렇게 느껴질 거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4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? 이 문제는 미리 올라가 있으면 돼요. 그죠? 4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그 전에 1계단 올라갈 걸, 그죠? 2계단을 올라가 있거나 그 전에 그렇게 놓으면 고등학교 가는 게 고등학교 영어가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지. 그래서 사실은 선행을 안 된다, 힘들다라고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선행은 하셔야 됩니다. 선행 공부를 미리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될 아이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4번이 다예요. 2학년부터는 그냥 성취도 평가 A, B, C, D로 나와요. 그러면 4번 중에 한 번을 망하면 3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이 한 번의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다. 그 위에 부모님들은 사실은 고3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거든요. 그럼 우리는 또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12번의 시험이 있어서 한 번 정도 괜찮아. 만회하면 되지가 되지만 이제 4번 중에 한 번을 망하시면 안 됩니다. 그죠?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